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 오늘 라이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 흐름 자체가 너무나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치만 우리 라이콤을 필두로 해서 다양한 자율주행 산업에 몸담고 있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은요, 이 주가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그동안에 우리 라이콤도 그렇고 슈어소프트테크도 그렇고 등등등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이 테슬라의 주가에 많은 좀 영향들을 받아왔습니다. 테슬라가 상승하면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그렸고요. 테슬라가 조정이 나올 땐 같이 좀 조정을 맞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렇게 주가의 운명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얼마 전부터 좀 갈라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여러분들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런 내용을 좀 주로 같이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라이콤 같은 경우에 요때와 요때 좀 상당히 많은 수급들을 받아 주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대표적인 주가 상승 랠리였죠. 이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일단은 테슬라 로보택시 발표 일정이 원래는 기존에 8월 8일이었는데 그때 동안에 좀 많은 기대감으로 수급들이 좀 받쳐주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어요. 근데 요게 밀렸죠. 8월 8일에서 결과론적으로는 10월 10일까지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으로 들어왔던 수급이 빠지면서 상승분 다 반납하는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요 구간에서 이렇게 좀 박스권 횡보를 좀 보여주고 있다가 테슬라 로보택시 발표일이었던 10월 10일 딱 금방이었죠. 딱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자, 문제는 이때를 기점으로 주가가 확 꺾이는 그런 지금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 우리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눠볼 거고요. 자, 우선 제가 우리 라이콤 관련돼서 여러분께 바로 지난번 영상이었습니다. 이거 다 10월달 영상이었거든요. 라이콤 사이버트럭 FSD가 활성화됐다는 소식에 테슬라가 좀 이때 당시 장중 강세를 보였고요. 라이콤도 어느 정도의 수급을 받아주었던 날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번 제가 영상에서 이제 우리가 좀 염두에 두어야 할 리스크에 관련된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때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던 테슬라의 주가가 멈칫하더니 갑자기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요 이유 자체가 3분기 차량 인도량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엄청나게 근소한 차이로 결국에 하회했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테슬라의 주가도 그렇고 우리 라이콤의 주가도 그렇고 부정적인 영향을 좀 주었던 그때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가장 최근에 테슬라 로보택시 발표일이었죠. 10월 10일 날 장중에 우리 라이콤도 굉장히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윗꼬리가 엄청나게 길게 달리면서 많은 매물들이 시장 밖으로 출하가 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렸었죠. 이때의 이유는 바로 이 로보택시 발표였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한국 시간으로 10월 11일 오전 11시로 제가 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이때 당시 이 초반에는 엄청나게 좀 좋았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좀 등장을 하면서 동시에 테슬라 로보택시인 사이버캡 모습이 공개가 되었고, 결과론적으로 진짜 이렇게 핸들에 손을 올리지 않고 조수석에 타서 무대까지 이동하는 이런 퍼포먼스도 보였고요. 이렇게 이 내부를 보셨을 때 진짜 노 핸들 노 페달, 핸들도 없고 페달도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 자율주행 관련된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이런 재료에 좀 많이 환호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일론 머스크가 마이크를 잡고 나서부터 좀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었던 이 자율주행 관련된 생산과 그리고 상용화 관련된 구체적인 로드맵을 좀 시장에서 많이 궁금해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좀 기대를 갖고 계셨던 포인트 자체는 생산 같은 경우에 25년도부터 생산이 들어가고 상용화는 26년까지 좀 끝내는 이런 그림을 많이 좀 그리면서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25년 아니고요, 26년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 좀 확신에 찬 모습으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앞으로 26년까지 상용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자, 27년도 전에는 상용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테슬라의 주가도 그렇고 우리 라이콤의 주가도 그렇고 굉장히 좀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로보택시가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이 옵티머스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퍼포먼스들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로보택시를 발표를 한다면 이 자율주행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좀 이 주객전도가 좀 벌어지면서 이런 이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가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 그런 컨퍼런스이지 않았나. 그래서 시장 밖으로 많은 실망 매물들이 출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라이콤의 주가는 고개를 들어주지 못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최근 들어서 아까 제가 영상 초반부에 설명드렸던 가장 최근에 먼저 수급을 받았던 때와 그리고 가장 최근에 또 로보택시 발표 요 기대감으로 들어왔던 수급, 이 라이콤이 여러분들 보라 색깔 차트고요. 테슬라는 빨간 색깔 차트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우리 라이콤과 테슬라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본 건데 보시면 정말 이 테슬라의 주가 흐름 자체를 많이 좀 추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요 폭 자체가 왜 이렇게 차이냐면 테슬라는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근데 우리 라이콤은 테슬라에게 비하자면 시가총액이 좀 많이 가벼운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등락폭이 이렇게 좀 크다는 거 단순 참고만 하시고요. 어찌됐건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추세입니다. 추세.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가고 내려갈 때 따라 내려가고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가고 내려갈 때 따라 내려가고 요런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파란 색깔 선을 딱 그어놓은 요게 바로 10월 11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날짜로 10월 11일이었어요. 바로 로보택시 발표 날이었습니다. 이때를 좀 기점으로 해서 사실 꺾인 건 요 포인트죠. 이때가 아까 제가 앞서서 언급을 드렸던 테슬라 3분기 차량 인도량이 시장치보다 좀 하회했다라는 소식 속에 테슬라 주가도 좀 빠지면서 라이콤 주가도 같이 좀 빠졌거든요. 근데 사실 엄청나게 많은 매도 물량이 밖으로 나오진 않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왜냐면 아직까지는 테슬라 로보택시 관련된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발표가 있고 나서부터는 거래량이 실린 음봉들이 계속해서 계단식 하락이 좀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요 끄트머리 여러분들 지금 현재 보이시나요? 테슬라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 라이콤의 주가는 밑으로 빠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자, 요 이유 자체가 뭐냐면요. 최근에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차량 인도량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겁니다. 차량 인도량은 말 그대로 차량 인도량이고 지금 보고 계신 건 오피셜한 테슬라의 3분기 실적입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왼쪽으로 당겨서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자, 우선은 요 맨 위에 있는 게 자동차 사업 부분입니다. 자, 보셨을 때 YOY 자 2% 성장을 했어요. 자,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게 에너지 사업 부분인데 요건 여러분들 YOY 기준으로 무려 52%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총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8%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엔 54%나 YOY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약 1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부분이 테슬라의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건데 그럼 우리 라이콤 주가는 왜 빠지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 성장률. 자동차 사업 부분은 고작 2% 성장했는데 반해서 에너지 사업 부분이 52% 성장하면서 테슬라 실적을 견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전기차 사업 부분은 성장성이 꺾였는데 여기서 지금 이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력으로 주력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라이콤 같은 자율주행 테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이 전기차나 자율주행 관련된 언론 보도들이 나오는 거 아닌 이상은 테슬라의 주가의 흐름과 앞으로는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플랜을 좀 세우신다면 조금이나마 좀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준비를 해보았고요.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영상의 추천 버튼으로 많은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